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이건 경험인데요. 제가 눈을 감고 어머님을 떠올릴 때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얼굴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좀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어머니가 안 좋았던 일들을 마주치면 과감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이 아니지만 왠지 억울한 느낌도 들었고, 과감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그냥 안접하고 싶었는데, 그분께서 그냥 그걸 보라는데, 전혀 감정이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지? 그냥 너무 단단한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걸 옛날 같으면 하루 반응해서 같이 막 해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전혀 안 일어나서 내가 누르고 있나? 이렇게 내가 싫어하나? 이것도 내가 보기로 했는데 그런 것까지 점검하셨다고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경험만 하면 안 되고 뭐 이해된 건 없어요? 왜 덤덤해졌을까요? 제가 예전과 제가 다르게. 이러는 썰기가 좀 강해졌어. 그래요? 그럼 우선에는 그래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 서산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는 마음을 계속 보고 몸에 탁 물러나면서 지켜보는 마음이 아니라 보는 마음을 보면서 뒤로 물러나는데 그냥 한 곳을 의심하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그냥 알고 하면서 계속 들어온 줄 알고 하면서 계속 봤는데 계속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바깥으로 계속 보는 게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는 게 지켜보는 마음인가? 맞아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도 돼요? 네? 지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 그때 그 상황에서 계속 그 마음을 계속 응시하는 이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지 이제 이 생각이 들 때 하고 난 다음에 그 뒷날에 이제 계속 또 사퇴를 했어요. 그냥 계속 이제 경영하면서 했는데 계속 보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있는데 근데 보는 마음에서 아까 스님한테 말했는데 아는 마음을 쫙 변하면서요. 그냥 내가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까 스님 사타나 스님 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마음도 사태가 대상이 되구나. 이제 이 생각을 이제 금방 알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영을 하든지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사태 하기 전에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다시 제자리로 왔던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그냥 보이고 하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중심이 나 안에 하나 있고 그냥 보는 느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걸 좀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마음을 제가 그냥 가만히 못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스님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스님도 보는 마음이 이렇게만 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보는 마음이 아는 마음으로 됐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대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보는 게 보는 마음이잖아요. 그 보는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보면서 아는 마음으로 싹 바뀌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보는 마음 자체가 아는 마음으로 변했던가요? 아니면 내가 이 본다라는 사실을 아니까는 요게 대상이 되던가요? 본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게 보는 마음인데 본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는 마음이 대상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데 이 보는 마음이 아는 마음으로 됐는데요 하면 뭔가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계속 보는 마음이 있다가 보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아는 내가 그 보는 마음을 허공을 이렇게 딱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상을 꼽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좋아요. 그거는 좋아요. 이게 아는 마음이지. 그래서 그게 딱 대상이 돼요. 결국 대상으로 끌려가느냐 대상으로 안 가고 그냥 어떤 중심을 좀 잡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계속 그냥 안으로 계속 보면 지켜보는 마음을 계속 그대로 키우고. 그래야지요. 그게 계속.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보는 줄 알고 하는 그 마음이랑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는 그 마음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게 더 본인 스스로한테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면 두 가지의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어떤 게 더 좋다고 느껴져요? 이게 더 좋다? 아니, 보는 줄 알고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이렇게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그게 안착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데는 좀 뭔가 이렇게 광범위하다 그래야 되나? 그 어떤 좀 하여튼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는 아는 마음에 주 포커스가 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고요하기는 엄청나게 고요해요, 더. 그렇죠. 근데 어떤 지혜가 생기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려요. 요 상태로만 계속 간다 그러면. 자, 근데 보는 줄 알 때는 확실히 더 깨어있는 느낌이 더 강해요. 예, 어떤 고요함보다는, 고요함도 반드시 여기에는 있지만, 있어요. 근데 성질 자체가 달라져요. 보는 줄 알 때, 요때. 하여튼 뭔가 이게 더 깨어나요. 두 개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 아니면 뭐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우선에는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셔야 된다고. 이 양쪽을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게 하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이미 있을 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이거를 두 개를 지금 분리시켜서 하시는 거거든요. 네. 힘이 없을 때는. 네. 근데 이게 들어오는 대로는 이미 이 아는 마음 안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알아지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인데, 여기다가 지금 보는 줄 아는 걸 요 안에 쏙 넣어서 해버리면은 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거 해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 없이. 근데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상관없어요.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둘의 차이를 계속해서 알면 스스로한테 더 힘이 생기겠죠. 제가 하던 대로 반응 있잖아요. 힘들 때 정말 힘들다라고 어리광 부리듯이 혼자 이렇게 짜증내는 거를 제가 이제 그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럼 또 뭐 힘들다고 징징거리네, 제 스스로 하던 대로 하네 이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또 보이다가요.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 왔다 갔다 업다운이 별로 없으면서 약간 멍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크게 느낌이 좋고 싫고에 대한 게 크게 없는 마음인데 또 네가 또 이런 짓을 또 하고 있네 이런 건 또 보이면서 약간 멍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여쭤보고.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거나 관찰되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선에 합리화를 그렇게 시키더라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거기에 따라 또 합리화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거기에 뭐 크게 반응 안 한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수행을 조금씩 하다 보면 아까 누가 반응 또 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요. 어떤 단계가 있어요.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착이 되려 그러면 반응을 잘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아만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요. 뭐 수행 별거 없네. 그렇진 않아요. 아니,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수행 막 할 때. 그때 몇 달씩 있으니까 이게 좀 빨리 왔겠죠. 수행 처만 있으니까 밖에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수행 초반에 그런 게 반응을 안 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게 쌉디가 강해서 그래요. 강의 이제 사마디도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 왔어요. 그 동안에 반응을 안 하면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러한 약간의 이해도 있지. 그러니까 일부러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살짝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니까는 또 쏙 들어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쏙 들어가고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멍하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수행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삽디가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요. 그럼 이제 바른 마음가짐을 계속 이제 내가 마음이 바른가에 대한 점검을 또 하다 보면 바른 마음가짐이 안 되는 거.
알아차림 없는데 마음가짐만 바른 마음가짐으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그럼 알아차림 잘 하시는 거잖아요. 왜 알아차림을 안 하신다고 그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게 마음가짐을 내가 바르게 해야지 이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마음가짐이라는 게 결국 쉽게 말하면 스스로의 어떤 마음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관심이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한번 해보지 하는. 이게 설득 안 된 이유가 바른 마음가짐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럼 마음을 점검을 하잖아요. 좋고 싫고가 아닌 그냥 받아들이는 자연 이치로 이제 우선 마음을 조금 이렇게. 예, 근데 오케이. 근데 우선에는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알아차림이 있는데 뭔가 마음이 크게 동요가 된다. 요때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가짐이 바르게 하면서 지금 대상을 보려고 하나? 우선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선은 알아차림이 먼저가 좀 돼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네.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있나 없나? 스스로한테 관심만 가지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나? 대상을 확실하게 알아차림하고 있나? 그럴 때 이제 지금 마음가짐은 어떨까? 마음가짐이 바르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스스로 질문하면 되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먼저 돼야 돼요. 우선에는 그렇습니다. 힘이 좀 생겨야 돼요. 알아차림. 힘이 생기고 나서 이제 알아차림이 쭉 자기도 모르게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음가짐 같이 점검해주면 아주 좋죠. 그때는 뭐 알아차림이 있나 물을 필요도 없죠. 그때는 이제 마음가짐만 계속 점검해주면 돼요. 그럴 때는 좀 순일하게 좀 이어질 때. 지금은 알아차림에 좀 더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저는 아직 좋은 마음은 좋다는 그런 아직 알아차림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호가 올 때, 싫다, 밉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게 확 올라올 때, 그 모습이 보이면서, 일단 앞에 스님이 이걸 도마 위에 올리면서, 이런 마음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그걸 계속 봤어요. 계속 보니까 그냥 그게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스르르 없어짐으로 그냥 가버리던데. 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면은 어땠어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왜 사라졌을까요? 계속 그거를 보니까. 여기서는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예, 뭔가 수행 잘하시네요라고는 못 해드려요.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치가 있거든요. 그거 알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사라져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보면 사라지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왜일까요? 왜 사라질까요?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본 적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다리에 통증이 있어도 보면 사라진대요. 그걸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이해가 있으려면 반드시 보는 게 대상이 돼야 돼요. 지금은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이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반드시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줄 알아요. 이 보는 것이 대상이 돼야 돼요. 이 보는 것에서 호흡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얘가 어쨌거나 호흡도 관련이 있어요. 얘가 결국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체유심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결국 영사기와 같아요.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다 관념이에요. 본인의 생각이라고요. 그 생각은 결국 이 보는 쪽에 있어요. 근데 얘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자, 아까 전에 화나는 마음, 어떤 좀 싫은 느낌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도마 위에 올려놨어. 자, 봤어.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응?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는 쪽에서.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대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집중했는데 얘는 분명히 사라졌어. 그럼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결국 얘가 대상이 되면 싫은 마음도 여기서 일어나서 탁 올라와 있고, 여기서 어떠한 작용이 바뀌면 얘는 당연히 사라지죠. 이 포커스를 사라짐에 보지 말고 그냥 그 보는 마음 쪽으로 잡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생겨. 보는 쪽에서 어떤 일이 있길래 결국 대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대상이 생멸하는 거는 결국 보는 쪽에서 바뀌기 때문에 대상이 생멸해요. 그건 조금 이치가 있는데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선에는 지금 하시던 것처럼 하시고, 보고 있네, 내가 지금 대상을 보고 있네, 이쪽으로 약간씩 이제 포커스 어떤 이동이 시작되면 그때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대상이 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는 따로 뭐 대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오로지 그럼 자선만 하시는 거네요. 호흡 일어나고, 호흡 들어가고 나간 거 볼 때는. 호흡 일어나고 그것만 하고 그냥 평상시에도 어떤 뭐 애들이나 뭐 직장에서의 어떤 뭐 인간관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어나면 그거를 그쪽으로 타겟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이런 마음을 저를 계속 바라봐야. 볼 때 그럼 어떤 느낌 같은 걸 보시는 거네요. 뭐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 아직까지는 못 가지. 예. 소리나 보여지는 거나 냄새, 맛 이런 걸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시나요? 이게 대상이라 왜 대상인지에 대한 이해는 있나요? 혹시? 끌어들이면 아하, 지금 왜 수행을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가야 되겠네. 오랜만에 우리 베이직으로 한번 가봅시다. 왜 수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왜? 고를 좀 해줘요. 고는 뭘까요? 네. 그렇게 하면 점수가 그렇게 좀 많이 못 죽었는데. 오케이. 자, 결국 우리는 사성제 들어보셨어요? 네. 고성제, 집성제, 고멸성제, 그 다음에 고멸도성제인데 우리는 이걸 결국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해요. 결국 고멸을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데, 그럼 고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번뇌가 고가 아니고, 자, 이것이 고다라고 했을 때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싫은 사람과 만나는 거. 이거는 뭐 할머니들도 알아요. 그죠? 그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불만족이에요. 7번째는. 인간의 태생은 결국 만족을 몰라요. 불만족으로서 살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욕구, 만족이 없어요. 만족했다 싶으면 그 자체로 이미 또 불만족을 향해 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또 달리는 거고. 근데 7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오온의 집착 무더기가 괴로움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8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 7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럼 오온의 집착 무더기가 왜 생겨나요? 결국 이제 고의 원인인데 결국 집이에요. 집성제. 집은 그럼 집의 원인은 뭐예요? 가래예요. 가래의 원인은 무명이에요. 무명인데 도대체 이 무명이 결국 모르는 건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성제인데 어떻게 보면 삼법인을 모르는 거예요. 실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실상에 대해서. 삼법인 무상고 무아예요. 여기 이제 고가 이제 또 사성제에 들어가죠. 결국 현실, 기존에 알았던 이런 현실이 실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래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오치원이죠. 오온의 집착 무더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수행을 열심히 통해서 그냥
어떤 탐지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치는 있겠죠. 왜냐하면 치는 이해로서 가는 건데,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돼요.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몸만 아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저 현상 세계도 거기에 대한 가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몸에만 가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쁜 색시 나타나는데 혹 하겠죠. 젊은 친구 잘생기고 키 크고 모델 같은 남자 나면 혹 하겠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들려지는 거에 대해서. 음악 같은 거 혹하죠. 누가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혹해요. 누가 나쁜 소리 하면 욱 하고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냄새, 향수, 음식 냄새 혹해요. 배고플 때 냄새 맡으면 그죠? 음식 냄새도 혀, 맛도 이것도 집착이 엄청나죠.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먹으면서도 내일 먹을 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저녁 먹으면서 내일은 그래요. 내일은 거기 가서 점심 요거 먹어야지. 대단하죠. 그 다음에 몸의 어떤 감각들. 할머니들 손자 와서 안마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몸에 대한 감각, 요거에 대한 취착. 그 다음에 느낌. 본인 어떤 감정이 있죠. 그 감정에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싫은 거면 막 밀쳐내려고 집착하고, 좋은 거면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집착하고, 거기에 따른 생각들, 옛날 생각, 미래 생각, 내 지금 아파트 지금 25평인데 언제쯤 50평으로 이사 갈까, 이런 생각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본인이 쉽게 말하면 6가지로 분류했지만 어쨌거나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요. 6가지로 나눴을 때. 5가지로 하면 오온, 색, 수, 상행, 식이고. 그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해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실체를 지금 이해하고자 지금 이 수행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호흡만 보지는 않아요. 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네, 그래서 눈만 뜨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미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앉아있으니까 관심만 가지면 지금 몸에 어떤 감각도 있을 거고, 관심만 있으면 이 3가지는 동시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알 수 있어요? 돼요? 몸에 뭐가 그래, 좋아요. 그런 것도 알아차리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모든 것을 말해요.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 근데 인식되어졌다라는 거는 반드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인식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 인식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서는 보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리 또한 마찬가지고 대상으로서. 그래서 그게 대상이 되면 여기서 보는 쪽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요. 아직 그게 그렇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거기서 일이 반드시 있고 나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생겨나요. 그래서 인식되어지는 게 이게 여기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부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채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좀 하시려고 하면 우선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들어는 보셨어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가가 뭘 할까요? 인식하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선에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2가지 일을 해요. 어떤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단지 아는 성질도 있어요. 지금 자, 한번 봅시다. 보살님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님이 여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보는 마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깜놀. 와우.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서 아셨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들어서. 여기에서 들어서 아신 거예요? 아니, 다른 곳에 들었어.
누구야? 그분이 누구시지?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맞아요. 결국, 뭐 단계별로 보자면 결국 눈에 여기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해석을 해내요. 그 해석을 해낸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그럼 이걸 해석을 지금 밖에다가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전체가 지금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뇌는 아니에요. 또 따로 분리시켜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상들이에요. 소리 또한 마찬가지. 근데 그게 지어낼 때, 그러니까는 대상화 시킬 때, 그 대상화 시키는 그 작용이 지금 보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대상이 돼야만이 색상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걔들이 왜 생겨나고 왜 사라지는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그러니까 연기죠. 연에서 생겨나는 그거까지도 관찰이 돼요. 그러면 대상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로서 탐진치가 멸하는 게 아주 힘이 있겠죠. 이미 헛거라는 거 알아버렸는데 거기에 가래가 왜 있겠어요? 가래가 없는데 지착이 왜 있겠고. 그래도 저는 케이크하고 커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치적으로는 그래요. 이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탐진이라는 걸 막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눌러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지혜로서 어떻게 벗어나는 그 방법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해로서. 하실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컵라면을 싸우셨다라는 거는 여기서 지내다 가시는 거예요? 아니, 밥 여기서 먹고. 그러시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이치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가려면 수행 방법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저도 그러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모든 어떤 걸 사티를 둘 때 그 보는 마음에 일단 그쪽으로 대상을 해서 연습이. 예, 그렇죠. 연습인데 아는 마음 설명하다가 이상한 혼도로 빠졌구나. 자, 그래서 이 공간 전체가 지금 모양과 색깔도 거기 있죠. 소리도 지금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냄새는 그럼 어디 있어요? 냄새도. 맞아요. 다 거기 있어요. 그다음에 맛 또한 거기 있어요. 몸의 감각도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어요. 느낌, 감정도 거기 있어요. 생각도 거기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모양, 색깔, 모든 대상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그건 대상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우선 이해가 되면 굉장히 편해요. 대상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고 말고도 없어요. 이미 거기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우선에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무조건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결국 그 아는 마음을 먼저 항상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도 해야 되고 체득이 돼야 돼요. 그 공간 전체에 어떤 고요함, 사마디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사마디로 좀 가득 차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정말 그렇구나. 그랬을 때 알아차림을 놓쳤다? 그러면은 호흡 드러나고 이거 나가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게 되면 이미 이거 호흡도 거기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월하게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아는 마음을 우선의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들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들면 그때는 이제 대상을 직접 이제 보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보는 게 먼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어디가 먼저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보는 것이 대상이 돼야 돼요. 보는 것이. 그래야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우선에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으로 한번 거기에 한번 관심을 계속 기울여 보세요. 근데 그게 자체가 모든 게 이렇게 망상이고 험한 쪽으로 넘어가는 건 X지요.
그거를 망상, 뭐 번뇌, 뭐 탐심, 진심 이거를 일어나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망상하고 크게 뭐 세 가지죠. 망상, 그다음에 뭐 탐심, 진심. 망상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망상 이렇게 하셨어요? 망상이 아니고 그런 마음 쪽에서 그 어떤 그런 게 오면 그 자체가 그냥 번뇌 망상이다. 그래서 그럼 안 일어나던가요? 그냥 거기서 점을 찍어버려요. 그럼 안 일어나던가요? 아니 또 일어나죠. 또 일어나면 거기서 또 점을 찍어버리고. 점을 찍는다는 게 저는 마침 또 나아가지 않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 오, 그래도 대단한데요? 그게 마침표를 찍는다 해서 바로 안 일어나잖아요. 어느 정도 끊겼다가 또 일어나는 거는 하겠지만. 이야, 그 방법, 자, 다음부터 마침표 찍읍시다.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는 막 힘을 쓰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그거 올려놨다가 봐서 사라지는 거는 결국 여기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요. 지금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지금은 사라지면 편안하긴 하겠죠. 그것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치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거니까.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막 일부러 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망상도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망상도 그냥 일어난 거예요. 망상화 시킨 거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건 어쨌거나 실체는 없어요. 그냥 또한 일어난 대상으로서 그냥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대상을 보고 있구나라고 알면 더 힘이 있어요. 화가 일어났다? 내가 지금 화를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이게 찍는 것보다는 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이미 객관화 시켜버리거든요. 내가 지금 화를 보고 있네라고 인정해버리면. 근데 화를 계속 막 보려고 하면 더 힘들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어쨌거나 내가 지금 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만은 않아요. 좀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인터뷰라는 걸 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